응급실 소아과로 밤 11시에 열난다고 아기를 데려오시면 베개 백은 똑같이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꼭 접종하고 나면 밤에 열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낮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밤에 열이 나면 네. 응급실로 밤에 뛰어가야 되는지, 하룻밤은 집에서 좀 봐도 되는지, 음. 괜히 집에서 열 깔아놨다가 애는 고생하고 나중에 잘못되는 건 아닌지. 맞아요. 특히 폐구균이나 뭐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 접종하고 열이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왜 굳이 이런 열이 꼭 나야 되는지, 일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했으니까 이 영상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만 봐도 되는 겁니까? 아이, 다른 건 안 그럼요. 봐도 되고? 그럼요. 오케이. 예방접종을 하면 왜 꼭 열이 나야만 돼요? 열이 안 나게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네, 사실 열이 네. 나면 뭐 좋은 건 아니고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네. 쉽게 말하면 백신은 병균을 넣는 거잖아요. 아. 약하게 해서 네. 약한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네. 면역 반응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안 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반응이 커서 열이 네. 난다든지 근육통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가벼운 반응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대학병원 응급실 소아과로 밤 11시에 접종하고 열난다고 아기를 데려오시면 100에 100은 똑같이 얘기만 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혈자는 무조건 먹이시면 됩니다. 일단 집에 있는 거 먹이시면 되고, 6개월 미만 아기들은 타이레놀, 그러니까 뭐 챔프시럽 이렇게 약들 네. 팔아요. 한 7kg 넘어가면 3cc, 10kg 넘어가면 돌 이상 애들은 네. 한 4cc 정도 네. 먹이시면 되고, 네. 하루 3번까지 8시간 간격으로 먹이시면 되고요. 6개월 이상의 친구들은 타이레놀, 브루펜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이시면 되는데, 요즘 병원에서 타이레놀, 브루펜 같이 처방해서 번갈아 먹이라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집에서 임의로 번갈아 먹이시는 거는 권장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체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막 39도씩 열이 나는데 애가 너무 활동이 좋아요. 네네. 막 컨디션도 좋고 자려고 약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런 경우라면 굳이 억지로 애랑 싸워가면서 해열제를 먹이시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열제 먹이는 거 말고 다른 뭐 열 떨어뜨리는 방법은 없어요? 물수건으로 어렸을 때 우리 다 해봤을 거예요. 아, 이렇게 벗겨놓고 막 우리 어머니들이 아, 많이 하셨어요. 닦여주고 네, 맞아요. 요걸 전 세계적으로 테피드 마사지라고 많이 했었었는데 네. 요즘은 의학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럼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근데 응급실로 데려오면 저희가 의학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열 난다고 애가 추웠다고 너무 꽁꽁 쌓여놓으면 당연히 열은 안 떨어지고요. 평소보다 한 겹 가볍게 입힌다 정도로 집에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되느냐? 일단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지면 안 데려오셔도 되고, 밤에 다시 열이 나더라도 애가 열 그리고 근육통, 애기들은 고체겠죠. 이 정도 외에 다른 컨디션이 평소와 동일하다면 그날 밤은 집에서 보셔도 됩니다. 뭐 열이 38도 나느냐 39도 나느냐 이런 온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하룻밤은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괜히 막 밤늦게 응급실 와가지고 몇 시간씩 막 깔아놓고 막 보채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하루 있다가 오라는 거죠. 집이 편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칫하다가 아기가 열 경련 같은 게 생기면 어때요? 그거 네. 되게 무서운. 맞아요. 네, 사실 인턴 쌤도 그렇고 1년차 쌤들도 열경련 눈앞에서 처음 오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죠. 부모님도 더 무섭죠. 이제 실제로 이전에 열 경련을 했던 친구들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해열제 먹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 37.5도 정도에서 미리 해열제를 먹이는 미리. 걸 권하드리고, 대신에 뭐 36.9도씨인데 우리의 이제 열 날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먹이시는 거는 전혀 열을 예방하지도 열경련을 예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너무 일찍 먹이시지 마시고, 또 하나 열경련을 할까봐 응급실로 미리 데려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열경련을 눈앞에서 하기 전까지는 응급실에 와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대처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굳이 미리 오실 필요는 없다. 더 해줄 건 없다. 네. 그러면 건주쌤이 그 병원에 계속 안 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을 잘 버텼어요. 다음 날에도 열이 난다. 네. 정확히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꼭 내원하시는 게 좋고요. 음. 또 하나 열이 있는데 단순 보챔과 근육통 이외에 기침 콧물 가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접종열 때문에 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가 정말 우연히 겹친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장염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발열, 근육통 외에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데려와서 진찰을 하셔야 됩니다. 발열 24시간 지속 그리고 동반 증상 요거 그렇죠. 두 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또 하나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영아들은 사실 열이 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는 게 대원칙이에요. 하지만 생후 2개월에 접종 세트가 여러 개 있거든요. 네. 맞고 나면 꼭 열 나는 애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발열 외에 잘 먹고 잘 놀고 컨디션이 평소와 동일하다 이런 경우는 그날 밤은 타이레놀 한번 먹이시고 집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애가 못 먹고 처지고 소변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빨리 응급실로 데려오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아기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들어보면 애기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저번에 예방도 좀 맞고 열 났었는데 이번에도 맞으면 나겠지 하고 생각하시던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저번에 맞고 열이 났어도 이번에 열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꼭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저번에 열나서 이번에 열 안 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열 났잖아요 선생님 탓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통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예전에 맞고 나서 열이 났는데 이번에는 미리 해열제를 먹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열이 났다고 이번에 열이 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날 열은 나기 마련이에요. 미리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이번에 날 열이 막아지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열이 날 낌새가 보인다, 37.5도 이상 오를 기미가 보인다 네. 이런 경우에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